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뭐 수도권 전체가 조금 그런데요. 지금 매매가가 물론 지금 뭐 상승세 자체가 꺾인 건 아니지만 상승폭 자체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 거의 한 6주, 7주 정도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뭐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제 좀 조정장이 온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가 상승폭이 좀 줄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강동이라든지 지금 뭐 강남이라든지 뭐 송파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하락으로 지금 반전하는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조정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또 일시적으로 볼 것인지 이제 조정장에 대한 시그널이 좀 크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린 또 어떤 투자 좀 전략을 좀 짜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방송 중에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 전세가 지금까지 계속 뭐 80주, 뭐 90주 거의 가까이 그렇죠. 계속 동반 지금 상승폭을 계속 키워왔었고 특히나 지금 뭐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또 기록적으로 또 올랐었기 때문에 뭐 정말 전세 난민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뭐 그 매매 쪽에 매물도 조금 쌓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전세 쪽도 지금 전세 매물이 조금 쌓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가하고 전세가 자체도 조금 진정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그렇다면 이것이 조정장의 신호탄인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자 우위라는 게 지금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서울에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82.4예요. 이제 100을 기준해서 100보다가 만약에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매도인,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이 수치가 뭐 110, 120 이렇게 높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만약에 팔려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게 매수 우위 지수가 100 이하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올 1월 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114, 거의 최고치까지 갔었죠. 자, 그러다가 3월 들어서면서, 자, 3월이라고 하면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효과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으로 봐야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서 3월 들어서면서 3월 첫째 주에 약 한 9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3월 첫째 주를 분수령으로 해서 매도자,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이 사려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죠. 자, 결국 이런 거죠. 시장이라는 거는 팔려는 사람이 더 많고 사려는 사람이 더 적다 그러면 결국은 사려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시장.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매수자 우위로 지금 급 전환되어 있는 그것도 수치 자체가 작은 폭이 아니라 지금 큰 폭으로 오히려 매도인들이 더 많은. 자, 그러면 결국은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겠고 매수인들은 적은데 매도인들이 많다 그러면 가격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뭐 급락을 한다든지 가격이 하락이 뭐 쭉쭉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그널 자체가 그런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서울 기준 했을 때 주간 변동률만 본다면 처음에
이사대 공급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2월 그 첫째 요 때만 하더라도 약 한 0.1%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간 상승률 초고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죠. 자, 그다음에 0.9를 또 기록하다가 또 0.8을 기록하다가 0.8, 0.8, 0.08 그렇죠. 요렇게 횡보를 좀 했다라는 거죠. 자, 0.07도 뭐 0.07, 0.07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지금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0.06%. 자, 이런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상승폭이 축소되는 건 맞아요. 지금 아직까지 하락은 아니에요. 하락은 아니지만 상승폭 자체가 추세적으로 지금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변곡점에 와 있는 것은 좀 확실한 것 아닌가. 자, 이것을 또 보여주는 수치가 있는데 바로 그 같은 단지 안에서 전보다 조금 더 뭐 얼마나 더 싸게 거래된 것.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하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거래 건수가 1월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8% 정도 됐어서 물론 가격이라는 것은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자, 근데 18%라는 거는 100건 중에서 한 18건 정도가 전 고점 대비해서는 낮게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럴 수 있어요. 물론 나머지 82%는 전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됐거나 비슷하게 거래가 됐으니까 물론 상승은 상승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예요. 자, 2월 달 들어서는 이것이 24.9% 그러니까 100건 중에서 25건 정도가 전 고점 대비해서 더 낮게 거래가 됐고 중요한 건 이제 3월이죠. 3월에 들어서서는 무려 38.8% 그러니까 거의 10건 중에서 4건 정도는 전 고점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됐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높고 낮고 하는 것들이 지금 들쭉날쭉 할 정도로 거의 한 뭐 반반 정도 뭐 비슷하게 거래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지금 지점에 와 있어서 자, 이것이 상승 쪽으로 다시 돌아서면 상승폭을 늘려가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하락 쪽으로 계속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0.06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뭐 0.01 또 그러다 보면 또 하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변곡점 상황에 와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좀 쌓이고 거래까지도 좀 줄어드는 이런 분위기가 뭐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이제 아파트 매물 같은 경우가 한 4만 약 한 6천 건 정도 요 정도 되는데요. 자, 이게 지난달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지금 지난달보다 약 한 14.6%.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그 4만 건 거의 뭐 한 딱 거의 4만 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6천 건 정도가 지금 더 늘어나서 지금 매물 품귀 현상 때문에 지금 계속 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계속 공급에 대한 어떤 그 부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매물이 좀 적체된다라는 것은 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런 좀 요인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3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물론 앞으로 이제 4월 30일까지 해서 그렇죠. 뭐 한 달 이내에 이제 거래를 신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이 수치가 550건이라는 수치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추세를 봤을 때 그렇죠. 전월에 비슷한 시기에 약 한 3,400건, 한 3,500건 정도 됐는데 550건이라고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한 달에 가장 많이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무려 약 한 15,000건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그래도 좀 거래가 된다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10,000건 정도는 거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500건 그러니까 전월 이 2월 달도 지금 굉장히 적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3월 들어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거의 2,000건 아래로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2,000건 아래나 아니면 3,000건 아래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요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대 시장은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동상이몽 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지금 꿈꾸고 있다. 자, 일단 매도자들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뭐 그 가격이 좀 주춤주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자들이
호가를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지금 관망을 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자들 입장에서 보자라면 지금 매수 심리 자체도 지금 꺾여 있잖아요. 내가 막 사고 싶어야 가서 매도자가 비싼 호가로 얘기를 하더라도 급한 마음에 그 호가를 받아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심리 자체가 꺾여 있는 데다가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매도자는 아직까지는 내가 급매로까지 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 매수자는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을 지불할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 절벽 상황이 뭐 좀 장기화되지 않겠나. 어떤 시장에 급격하게, 예를 들어서 매도인들이 뭐 급매를 많이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다음에는 거래 절벽 상황이 계속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저런 또 상황들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약간 조정 국면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공급 확대적인 거, 또 금리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지금 뭐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자, 일단 이 부분이죠. 자, 2사 공급 대책. 자, 83만 가구. 자,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도권 안에만 지금 61만 가구를 공급하는 거죠. 자, 여기에다 서울 안에만 지금 32만 가구. 자, 이렇게 매머드급 공급, 야, 이런 물량 확대. 자, 이런 어떤 그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매수자들 쪽이 조금 더 계속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 매도인들이 조금, 그렇죠, 마음이 오히려 조급해져가는 지금은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많은 매수자들이 이런 공급 확대를 기다리면서 전세 시장 쪽에서 좀 대기 수요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국채 금리 지금 반등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이것이 국채 금리가 뭐 인상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 국내 지금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조금씩 지금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매수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자, 또 하나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금 뭐 2019년 6월부터 한 주도 안 쉬고 거의 89주 연속, 거의 뭐 1년 지금 뭐 그렇죠, 거의 뭐 한 반 뭐 가까이 이렇게 거의 1년 넘게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장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지금 많이 누적돼 있다. 지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그러니까 너무 호가가 높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또 하나 지금 변수가요. 공시가격이 이제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의 신청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뭐 그냥 그대로 간다고 봤을 때, 자, 아파트 공시가가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가 올랐어요. 작년보다. 그렇죠. 지금 70%가 올랐으니까 지금 깜짝 지금 놀랄 일이죠. 여기다가 경기 같은 경우에 23%나 올랐죠.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무려 19%나 올랐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이 많이 올랐다 그래도 한 6% 정도 올랐어요. 거의 3배 이상이 올랐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19% 정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공시가격 급등하면 당연히 세부담이 크죠. 특히나 종부세가 문제가 되죠. 서울 아파트 4곳 중에서 이제 한 곳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종부세가 부자세가 아니라 그냥 보통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예전만 하더라도 지금 종부세 같으면 대한민국 1%, 한 1%밖에 해당이 안 됐어요.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약 한 6% 정도밖에 안 내던 세금인데 이제는 거의 24% 정도가 내니까, 네 집 중에서 한 집이 내다 보니까 야, 이건 뭐 부자세 아니라 이제 보통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아파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지금 평균적으로 거의 10% 가까이 지금 뛰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세부담들이 있어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이런 세부담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6월 전에 종부세 부과 시점 6월 1일 직전에 만약에 매물을 많이 출하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가격도 하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 시장 자체도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변동률이 지금 0.14%인데요. 자, 이게 지금 작년 7월 이후에 지금
가장 지금 낮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도 지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2월 초만 하더라도 지금 수도권 쪽에 전세가 주간 변동을 봤을 때 0.2%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0.18%로 지금 떨어지더니 0.17%로 떨어지더니 0.15로 떨어지더니 결국 0.14까지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또 전세가도 좀 조정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거의 한 0.1%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0.05%로 거의 반토막이 됐고 지금 특히나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500세대 이제 그 입주 물량이 또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강동구가 먼저 좀 하락 쪽으로 전환을 했고 자, 강동구 쪽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강남이나 송파 쪽 같은 경우에도 하락 쪽으로 지금 좀 많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매매가도 전세가도 지금 어느 정도 변곡점에 와 있는데 과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그 3기 신도시 문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뭐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를 잘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전망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이제 부동산이 가장 관심이 좀 뜨겁죠. 뭐 지금 수도권 쪽도 이제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물론 수도권 쪽도 3기 신도시 영향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서울 안에서도 지금 이런저런 안에서 지금 이렇게 조정 국면 안에 있을 때는 자, 지금 뭐 다주택자들 지금 매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고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대로 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뭐 충분히 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매도 전략도 말씀을 드리고 또 뭐 매수 전략도 말씀을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는 또 1대1 또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뭐 혼자 뭐 고민한다고 사실 이런 변곡점에서는 방향을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방향을 판단해 보시는 거. 자, 물론 세미나도 제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뭐 1시간 반, 2시간 하는데 이것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뭐 1대1 상담도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진구 우리가 보통 마용성광이라고 해서 그렇죠. 마포, 용상, 성동, 광진 지금 또 한참 뜨거운 곳들이면서 한강 변 쪽으로 있는 곳인데요. 자, 한강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렇죠. 이런 7호선 같은 지하철 쪽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쪽은 2호선하고 7호선 건대 입구역 우리가 뭐 광진구 화양동이다 그러면 아 어디일까 뭐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그냥 2호선 7호선 건대 입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또 어린이대공원역에서도 또 가까우니까요. 뭐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뭐 건대 쪽에 뭐 젊은 이들의 정말 핫플레이스라고 할 정도로 요즘 엄청나거든요. 이쪽 상권들이. 그래서 건대의 이런 상권 인프라 물론 세종대, 한양대까지도 같이 이어지기는 하죠. 자, 여기에다가 성수 IT 경제 특구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우리가 똑같은 지하철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지금 강남 쪽으로 이것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냐가 중요한데 자, 강남에는 제일 위에 지하철이 7호선이고 가운데 지하철이 9호선이고 그다음에 2호선 이렇게 세 개가 지나가죠. 자, 이러니까 보통 우리가 2호선, 7호선, 9호선을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건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2호선, 7호선 두 개를 따라서 강남권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자,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건대 입구가 바로 여기죠. 자, 이게 한강이니까 제가 늘 한강 가까이 투자하라. 뭐 정말 물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죠. 뭐 여기 뚝섬 유원지 바로 한정거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뚝섬유원지 쪽에도 지금 그 뭐 케이팝 공연장이라든지 뭐 이 건대 쪽에 있는 많은 이런 젊은 층의 어떤 문화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쪽도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자, 더더구나 우리가 여기가 지금 화양사거리라고 하는데요. 화양사거리 쪽에 가면 바로 이 영동대교 바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자, 이쪽이 바로 성수 IT 경제 특구라고 해서 이 주변으로 지금 많은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바로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지금 테헤란로 쪽에서도 뭐 그 상가 임대료, 뭐 사무실 임대료 너무 비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수요들이 많을 만큼 지금 성수 IT 경제 특구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더더구나 이제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쪽에도 많은 첨단 지금 업무지구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쌍둥이 빌딩으로 또 랜드마크가 이제 돼서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중국 쪽에 의료 바이오 산업까지 같이 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국제기술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글로벌 빌센터,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계열사 다 들어가는 거죠. 영동대로 뭐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2호선하고 그렇죠. 7호선을 따라서 바로 연결돼서 그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건대 입구와 어린이대공원 대로변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건국대, 세종대 학세권, 어린이대공원과 한강 공세권까지 갖추고 있고,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성수 IT밸리,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에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이쪽에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 또 따로 침실이 따로 있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복층형 구조다. 젊은이들의 1인 뭐 가구들의 로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지금 3월 준공이니까 따끈따끈한 정말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도 가능하고 뭐 바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우리가 아파텔이다.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가격이 중요하죠. 자, 2억 7,300에서 2억 7,800 정도가 되는데, 자, 전세가 2억 5,300에서 2억 6,300 정도 되다 보니까 1,300에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그렇죠. 역세권에 뭐 건대 입구 역세권에 투자할 수가 있겠고, 뭐 월세인 경우에도 한 70에서 80까지 높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이 방송 시간이 짧아서 뭐 다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은 세미나 오시면 제가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란 주제를 가지고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또 1대1로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변곡점에 와 있고 많이 고민들 하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시고 또 세미나 와서 같이 고민하다 보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자, 지금 뭐 매주 토요일 날 제가 하고 있고요. 꼭 예약은 하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세미나도 그렇고 뭐 상담도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전화는 꼭 하고 오셔야 되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변곡점이라는,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렇지만 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가 이것을 뭐 매도인들 같으면 당연히 조금 고점에서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걸 팔아야 될지, 혹시 지금 안 팔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지금 많으시잖아요. 자, 매수자들 같으면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조금 떨어졌을 때 좀 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요때 조금 사는 게 맞는지, 이런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단지마다 동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세미나 오시면 이런 부분들 또 개인 상담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